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남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와 국토부에 함께 대응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 사업이 실현된다면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문제는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넷째, GTX-B 발매역 정차와 GTX-B 노선 연장 추진 사업은 우리 시에 내린 천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설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통근 시간은 평균 59.9분이며 수도권은 114.5분으로 수도권에 비해 54.6분을 더 소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왕숙 진적지구 양정 발매역세권 개발이 끝나면 우리 시의 교통대책은 무대책이 상책일 것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2차 대도시 광역교통계획을 세우고 수도권역 시행 규칙 및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의 결론은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 줄이기로 서울로 진출입하는 외곽을 11개 축으로 나누고 구리와 남양주도 하나의 축으로 배분했지만 교통환경평가 최하위에 속하는 구리시에 대한 대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광역교통개선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구리시의 장기적인 교통 대안은 철도망 확충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례선 8호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평도, 인창동 지역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지만 인구 5만의 발매동 지역의 철도망은 경춘선 발매역이 있으나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천대 입구에서 와서까지 이어지는 GTX-B 노선 발매역 정차와 대통령 공약인 컴팩트시티와 연계할 서평동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 예정지에 김포에서 출발하는 GTX-B 노선에 신선역을 방영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하철 6호선, 또 신내동에서 동근우역 연장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교통수단인 첨단 순환 트램을 도입하려 합니다. 트램은 도로 위에 선로를 달리는 노면 전차로 전 세계 50개국 400여 도시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미래와 화성 동탄, 부산 오륙도, 수원, 대전 등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비는 1km당 300에서 500억 수준으로 전철보다 저렴하고 교통 약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시민교통 접근성 향상과 편의 제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서울시 남양주시와 협의해서 노원구에서 구리시를 거쳐 남양주 왕숙 일대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잡았으나 주변 여건의 변화로 먼저 구리에서 노원으로의 순환 노선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노선은 약 10km로 구리시 일대에서 1호선과 경춘선, GTX 신호선이 통과하는 노원구 강원대역과 한양대역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지난 5월 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마치고 서울 노원구와 수행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2032년 사업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차장 1만 대 확충 사업입니다. 구리시가 올해로 시승격 37년이 됩니다. 신시가지는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있지만 우도심과 상업지역은 지금까지도 매우 열악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1만 대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용주차장은 올해 안에 준공될 구리전통시장 제2공용주차장과 2024년 준공 예정인 노을목공원, 범배국립 힐링공원,
시택이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771면은 확보가 됐고, 연례선 황순 주차장 등 약 2,000면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울목 공원 주차장과 얼배 근린 공원 주차장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로 인한 복개 주차장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대규모 주택 건설과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라 약 8,000면을 확보해서 총 주차장 1만 대를 확충함에 따라 주택가는 물론 상가 밀집 지역에 주차난은 대부분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33번째 한강다리 구리대교 명명 추진입니다. 기자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3번째 한강다리는 구리시 통동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 약 2km의 사장교 형식의 다리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부터 세종 포천 고속도로 구리 안성 구간 공사를 시작해서 해당 다리를 건설 중이며 20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구리시가 구리대교를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이 다리의 한강 구간 17% 이상이 행정구역상 구리시이고 사장교 상판에서 케이블을 잇는 주탑 2기가 구리시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다리 공사가 한창인 한강변의 구리 한강시민공원은 90년대 구리시가 자갈밭을 일구어서 유채와 코스모스 꽃밭을 바꿨던 곳입니다. 긴 시간 도로와 다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불편함은 물론 구리시 축제의 상징인 유채와 코스모스 꽃밭도 눈에 띄게 줄어서 지난 5월 유채꽃 축제를 예술제로 축소해서 개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큰 피해를 감수했습니다. 이번 33번째 다리만큼은 구리대교가 되어야 구리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작년 12월부터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서명운동을 펼쳐서 현재 1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서명에 참여한 10만여 시민과 구리대교 명명에 힘을 실어준 구리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들의 바람처럼 이 다리가 구리대교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6가지 중점 사업을 타결하기 위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 면담했고, 이후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 경기도 행정기구지사, 남양주시장 등 관계자들 두루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 LH 사장과 만나 구리시의 개발 현안과 교통 문제를 긴밀히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성사되도록 관계부처의 문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고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 여러분, 구리시에는 꼭 풀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사업, 구시장의 공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37년 전 인구 8만 안팎에서 시로 승격된 이후 20만에 가까운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시승격 초기에 지은 공공건물이 노후화되고 문화, 체육,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기에 이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화가 심한 조문일동, 시대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갈매동과 인창동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그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갈매동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재정사업이 아닌 공유자산법에 따라 위탁 개발할 수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방재정공사의 구리도시공사 등 4개 수탁기관 중에서 선정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의 재정은 열악하고 시민의 욕구는 강한 수도원 사업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위탁 사업이 최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위탁 사업으로 진행 시 장점으로는 첫째, 재정을 일괄 투입하기에 적기에 건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위탁 기간 내 개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여 예산을 최대 30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위탁업체가 개발부터 관리까지 대응하기에 시에서 투입해야 하는 업무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갈매동 복합코미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1.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시는 이 건물의 규모 또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 지상 4층 약 253억 원에서 지하 2층, 지상 5층 약 497억 원으로 늘려 시공할 계획입니다. 인창 복합커뮤니센터 부지는 인창동 573번 지구에 29필지로서 면적은 5,937제곱미터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부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유지는 철도청 소유로 21필지가 4,477제곱미터이고 시유지는 3필지에 435제곱미터입니다. 사유지는 6필지에 1,025제곱미터이며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8,285제곱미터 규모로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은 토지 매입 43억 원, 건축비 297억 원, 총 3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회에서 제기한 고정 상환비 500억 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여성행복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22억 1,800만 원, 갈매동 총사는 2023년부터 21억 6천만 원. 갈매동과 인창동 복합코뮤니센터 사업을 위탁 개발할 시 각각 25억 원씩 55억 원 등 약 93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별내선 개통으로 운영비 부담금은 400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은 493억 원입니다. 별내선이 구리시를 통과한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 우리 시민 모두는 기뻐했습니다. 별내선은 시민들의 간절함 속에 이룬 성과이기에 운영비와 이자, 부담금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 수치상 부담금은 재정상으로 버거워 보이지만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당분간 구시의 대형 사업이 급감해서 미래의 재정 부담은 시의회의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현재 구리시의 인구는 19만을 빗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재정은 그만큼 줄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의 재정 자립도는 열악합니다. 앞으로 인창동, 수택동, 갈매동 개발이 완료되는 5년 후에는 인구가 21만에서 23만 명 정도로 예상되므로 세수도 그만큼 전지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위탁 개발 방식은 미래 세대에 짐을 주는 빚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 밝게 빛나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19만 우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외교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뜻깊은 일은 무시한 공모제를 모색한 것이었습니다. 치자제의 부자차장 임명권은 상급기관에서 집행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으로 현대판 사심관제도와 다름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시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지방공무원 임명령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고 인사교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하는 등 오랜
오래된 관행을 개선해 보겠다는 모험은 했지만 아쉽게도 불발되었습니다. 곧 구리시가 원하는 도시업무 부장이 부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험은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만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외교 공직자 여러분, 지난 민선 8기 취임 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시정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민선 6기 후반기 2년간 시정을 이끌 때 사용했던 것으로 주변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정하라고 했으나 그리움이 많은 묵거라 다시번에 구리 시민의 꿈과 희망을 더 씌웠습니다. 저는 남은 3년 동안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동구릉에서 돌다리까지의 역사거리 조성, 구리 한강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 부활, 임창천 생태촌 복원, 빛축제 신설, 문화, 예술, 생태, 교육,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뒤돌아보면 기쁨과 보람, 후회와 아쉬움이 공존합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로 몸과 마음이 무거워질 때 용기를 북돋아준 19만 시민과 외교 동료 공직자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화두를 해연 경장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찍다 보니까 눈 감고 고개 숙인 것만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앞에 쓰겠습니다. 원래 자리에 사시게. 알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인분께서는 손을 들어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가급적 많은 언론인분께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한 개씩 짧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